여러분, 친정엄마가 노점에서 옥수수를 판다고 결혼을 반대한 시댁.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숨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서 와, 자리에 앉아라.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도 같이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노점에서 옥수수 파신다지요? 네,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결혼이란 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 체면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 아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저희도 그렇지요. 하지만 요즘은 현실적이어야죠. 대출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돈댁에서 힘써주시면 저희도 안심이 되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노점상 집안과 저희 집이 어울리겠습니까? 그 말씀 꼭 해야만 하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이라서요. 엄마, 우리 나가자. 더 얘기할 필요 없어. 괜찮다. 밥이나 먹고 가자. 어머니, 부담은 드리기 싫지만 집 문제나 혼수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도 확신이 서겠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살겠다는 게 확신 아닙니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요즘 세상이지요. 엄마, 집에 가자. 괜찮다. 끝까지 들어보자. 그럼 솔직히 묻겠습니다. 사돈댁 장사하시는 그 자리는 단속 같은 건 괜찮으신지요? 허가 문제도 있을 텐데. 허가 다 받았습니다. 법 어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더는 듣지 말자. 우리 그냥 가자.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많이 힘들었지? 엄마,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죠? 미안해요. 왜 미안하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집에서는 엄마를 노점상이라고만 봐요.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내일 다시 저 집에 가보자. 그들의 말이 어디까지 마음이고 어디까지 탐욕인지 직접 들어보자. 엄마, 그런데 그 집은 이미 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확인해야 내가 후회가 없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요. 다음 날 그 집 거실. 오셨군요. 어제는 좀 거칠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요. 저희도 밤새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도울 건 도우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은 마음이 먼저고 돈은 뒤여야 합니다. 그럼요, 물론이죠. 그런데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서 사돈댁에서 보증 정도만 해주신다면 사람을 담보로 삼으면 관계가 빚이 됩니다. 저는 제 아이를 빚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런 큰 뜻이 아니었는데요. 사돈댁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는 담담하게 눈빛을 굳히며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장사만 해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옥수수 삶고 장마철에도 비닐 씌워가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순간 거실 안이 조용해졌다. 예비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마는 천천히 손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제가 가진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포 2칸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사로 모은 돈을 모아 그 점포를 사고 다시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가를 마련했지요. 그렇게 모은 게 어느새 20층짜리 건물이 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예비시댁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20층 건물이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듯 물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네. 제 이름으로 된 건물입니다. 제 아이가 굶지 않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제가 평생 지켜낸 성과입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어머님,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경솔했네요. 예비 신랑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 마음은 오히려 싸늘해졌다. 어제까지는 노점상이라며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건물주라는 사실 하나의 태도를 바꾸는 모습. 그 모습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실망으로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돈댁 같은 분이 계시니 저희 아들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군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그건 너무 단정적인 말씀 아닌가요? 세상은 현실적인 거잖아요. 현실이 중요하다면 저희 엄마가 평생 흘린 땀방울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걸 무시하셨잖아요. 저는 돈으로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다. 순간 방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예비 신랑도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 그냥 차분히 생각해보자.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니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지요. 저는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너도 이 결혼 파기해도 괜찮겠니? 네, 엄마.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엄마 덕분에 제가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얘야, 내가 큰 결심을 했구나. 엄마 미안해요. 결혼을 못하게 된 건 제 탓이에요. 왜 내 탓이니? 잘못한 건 없는데. 너는 내 인생을 지킨 거야. 그리고 그게 내가 평생 장사하며 바랐던 거다. 그날 밤 나는 깊이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진짜 가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존중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걸. 며칠 뒤 엄마는 내게 따뜻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켰으니 널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반드시 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요, 엄마. 이번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인연을 만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엄마가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재산은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였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